우리가 이제 국어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시인데, 이게 시를 우리가 크게 무슨 문학이라고 얘기하냐면, 운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문학. 쉽게 말하면, 운율이 느껴지는, 운율이 있는 문학이다. 문학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정갈래라고 해요. 시와 적으니까. 서정갈래가 운문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장르가 시죠. 그래서 시는 일단은 무조건 운율이 있어야 돼요. 운율이 없으면 시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시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압축이라는 건 짧은 형태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압축했는데 그거를 하고 이제 함축적이라는 말을 좀 겹봐볼게요. 시인이 시인이 만든 개인적 의미, 이런 걸 함축적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운율, 압축, 함축, 요런 것들이 우리가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핵심 키워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시의 특성을 설명하는 복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 형식상 특징, 시는 우리가 사실은 종류가 형식과 내용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정해진 형식, 앞 글자만 딱 따면 우리 뭐죠? 그쵸? 정형식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럼 형식이 없네. 자유롭게 썼어? 그럼 무슨 시? 그치? 자유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고전 작품을 주로 배우잖아요. 근데 고전 작품 중에서 우리가 주로 지금 시조를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영시의 대표 예시가 시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뭐죠? 이제 3장 6구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기본 형식.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시가 자유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을 구분하지 않고라고 있어요. 행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연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연 구분은 합니다. 연 구분을 하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산문시 행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짧은 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겠으면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그 첫 번째 줄이 행의 구분 없이 줄줄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연나눔만 돼 있어요. 연나눔. 박두진의 해는 연나눔도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의 연도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줄글이 없다 그랬잖아요. 산문시자고 했잖아요. 그럼 산문시에는 운율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운율이라는 것이 산문시에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운율이 있을 것이냐, 운율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운율이 없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 얘는 시잖아요. 운율이 존재해야 됩니다.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없다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운문문학의 반대가 산문문학이에요. 운율적인 요소가 없는 건 산문문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산문문학이 아니라 산문 뭐죠? 시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론적으로 돌아와서 요거 살짝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적 요소가 있으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반복할까요? 단어가 반복되시면 됩니다. 시어를 반복할 수가 있고요. 시구, 하나의 행이죠. 시구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행을 반복할 수도 있고, 문장 구조가 반복할 수도 있고, 어미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반복될 수도 있고, 음보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어쨌든 반복적 요소가 있다라고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운율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질문을 좀 한번 간단하게 하면 어떤 시에 해당 단어가 두 번밖에 안 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시를 봤는데 이 단어가 두 번 썼어.
그럼 이 시효를 반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반복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부터 반복이에요. 알겠죠? 자, 내용상에 따라 보시면 개인적 정서, 우리 정서를 거꾸로 읽어볼까요? 그죠? 서정시죠. 서정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이런 것들 서사시인데 사실 서사시나 극시는 갈래상으로 이제 배운 거지 이렇게 X했다는 건 교과서에서 사실 다룬 적이 없어요. 서사시와 극시는 서양 문학을 다루는 선택 과목에서는 서사시와 극시를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문학에서는 서정시 위주로 나오지 않나. 여기 오타가 났었네요. 서정시 하고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서사시하고 극시는 우리나라 문학이나 중고등 교과서에서는 사실 실린 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시를 배웠으면 그 시의 갈래 이런 거에 이건 안 써도 돼요.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볼 수 있었죠. 흔하게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제는 이해를 좀 하겠나요? 그죠? 자유시는 형식상의 갈래에서 자유시에 속하는 거. 내용상의 갈래에서는 이 시가 뭐였던 거야? 개인의 정서를 다루는 서정시였기 때문에 이런 거였다라고 관련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저와 관련해서 이제 운율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운율은 크게 4개인데, 4개라네, 2개인데, 내면에서 존재해요. 안에서가 내재율이죠.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 요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유시가 내재율이 들어가고요. 겉으로 드러나? 그럼 겉으로 들어가서 겉 외자를 써서 외형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어떻게 겉으로 형해지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야.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생긴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시조는 사음보 반복이 규칙이죠. 시조의 사음보 반복. 그러니까 주로 무슨 시에서? 정형시에서 외형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호기심 있는 친구들. 내재 율과 률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이냐, 맞춤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에요, 요런 조항이 있어요. 열과 율이 있는데, 얘는 몸과 니은 받침 뒤에만 씁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리얼류를 써요. 요게 한글 맞춤법 조항에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알아두면 좋죠. 그지? 운율의 효과는 뭐냐? 너무 쉽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반복되니까 노래하는 느낌을 줄 거고요. 시적 분위기를 향상해 주겠죠. 아, 요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심상적인 부분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눈으로 보면 시각이고, 귀로 들으면 청각, 맛으로 느끼면 미각, 냄새를 느낀다면 후각이고, 피부를 느낀다면 촉각이에요. 그러면 얘가 중요하죠. 공감각. 얘가 시험에 나올 건데 감각이 결합됐다라고만 해서 공감각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감각의 전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감각적 심상이 있고 공감각 심상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적 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공감각과 복합적 심상이라는 건 공통점이 다양한 심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심상이 감각의 전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공감각. 근데 복합적은 단순한 나열만 되시면 됩니다. 단순한 나열. 의 형태로만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관련 사례를 쓸 건데, 관련 사례. 자, 여러분들이 관련 사례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칠판을 볼게요. 필기를 내려놓고, 선생님 두 가지 예시를 볼게요. 맑은 하늘에 종달새 무엇이라고 직벌 익었다. 라는 시가 하나 있고, 사례가. 번째, 얼룩뱅이 황소가, 얼룩배기 황소가. 근데 황소가 정지용의 향수라는 구정이 나와요.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우물, 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진리야.
라는 정주영의 향수